당신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면 그것은 꼭 당신의 이론들을 더 세련되게 다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료 보관소에 더 많은 정보를 넣어두기 위해서다. 혹시 여행을 좋아한다면 이것은 각각의 새로운 장소마다 신기한 물건들과 새로운 사실들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 신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아이의 자기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보기 굉장히 좋은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책이냐면요. 짜잔! 네, 이렇게 생긴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책이고요. 책은 갤럽이라는 곳에서 개발한 스트렌지스 파인더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MBTI처럼 자기의 성격 검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나의 강점에 대해 언급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2014년도 버전이라 지금 책 표지가 이런데 요즘 책을 다시 찾아보시면 책 커버가 바뀌었고 또 약간 그 계정승보가 돼가지고 안에 개념에 대한 설명도 조금씩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인 맥락은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요때 저처럼 좀 예전에 이 책을 읽고 좀 인상이 깊으셨던 분들도 이 영상을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이 책을 혹시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한번 사셔서 이게 사서 구입해서 봐야지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자기의 아이디 코드가 있거든요. 이 책 한 권당? 그걸 입력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총 34개의 특성이 있는데 강점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높은 5개를 이게 너의 강점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조사예요. 그걸 했을 때 알게 되는 나의 강점에 대해서 이해하면은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 자신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나를 이해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2014년에 이걸 이제 처음 하게 됐던 이 책을 처음 구매해서 하게 됐던 이유가 이제 제가 원래 의류회사를 일지망으로 계속 취업 준비생 때 막 이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원했던 의류회사에서 이 책이 그 결과를 자소서 같은데 이렇게 적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왜냐면 그게 되게 유명한 회사였는데 모든 사람의 강점이 다 다른데 우리는 어떤 직군에 어떤 강점이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 이런 게 딱 좀 명확하게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강점을 살려서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인재 채용까지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이거를 하고 이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했던 인턴 직구는 SPA 매장의 영업직이었어요. 영업직. 그러니까 업무를 다 이제 매장에서만 하고 뭐 예를 들어 유니클로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죠. 유니클로는 본사 채용직을 뽑을 때도 무조건 SPA 매장에서 현장직을 경험한 분들을 몇 년 이상 그 일을 버텼을 때 본사로 채용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회사도 이제 저는 국내 기업이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현장직을 먼저 지원을 해서 그 일을 겪고 그 일이 적성에 맞으면 그 영업 매니저로 약간 이렇게 등급을 하게 되는 약간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에 그 인턴을 지원할 때 이걸 한번 했을 때 나온 5가지 항목과 작년에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해보니까 저는 당연히 그때 좀 강점이 나 이거 했었는데? 나 이렇게 나오겠지 하고 따다다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5개 중에 3개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2개는 제 생각에는 제 환경이 변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저의 어떤 기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 제가 그 당시에 저라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성격,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 응답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저의 변하지 않는 성질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성질 기반 위에 각각의 어떤 단기적인 환경이나 제가 목표하고 있는 그 당시의 목표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주기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 변화하는 패턴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미래의 패턴도 잘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하게 됐죠. 먼저 2014년에 했던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취준생이었고 아직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가 딱 어떤 직업을 갖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아직 없을 때예요. 그때 저는 이제 취직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굉장히 명확했고, 하루의 사이클을 맞추고 훈련하면서 그 하나하나씩을 되게 실현해 가는 그런데 이제 의미를 두었던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강점이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 강점이 초점. 여기서 이제 계정증포판을 볼 때 영어로 된 내 거를 찾으면 한국어 그 풀이가 조금씩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포커스라고 나오는데, 포커스라는 그 특징이 뭐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나의 강점에 대해서. 이 초점이라는 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당신은 날마다 이 초점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지가 필요하다. 분명한 목적지가 없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과 일에 금방 짜증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당신의 초점은 결국 당신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당신으로 하여금 아무리 흥미있는 일이 생겨도 목표 달성을 지연시키거나 목표에 장애가 되는 것, 심지어는 목표를 우회하게 만드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만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저의 지금 성향하고 비교해보면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취미, 여가 이런 거 없고 정말 딱 취준이라는 이 목표 하나로 달릴 때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하게 부각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화인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했을 때도 저의 변하지 않는 성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목표가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성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인지를 하게 됐는데, 개인화는 영어로 individualization이라고 이제 나와요. 이 성향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속성에 매료되는 사람이다. 당신은 일반화하거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 또는 유형화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 이러한 일반화가 각자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보이지 않게 가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신 당신은 개인들 사이의 차이점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인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개개인의 방식과 동기, 사고하는 방법,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등을 관찰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살면서 겪었던 독특한 경험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공감이 갔어요. 변하지 않은 특징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교복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그 군집 생활을 되게 체질에 안 맞고, 회사에서도 뭔가 그런 걸 할 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각 개인이 가진 특징이나 장점 같은 걸 좀 빠르게 파악하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누구를 1대1로 만나서 뭔가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진로 상담을 좀 도와주거나 이런 걸 할 때 제가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터뷰 영상 이런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또 인터뷰지나 책 같은 걸 읽는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의 좀 고유한 개인의 인생 흐름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좀 가치를 찾고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개발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고 되게 유명한 책으로 추천했던 게 그 다크호스랑 평균의 종말이란 책 많이 추천했었는데, 이 책들이 딱 그런 거거든요. 평균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각 개인이 가진 고유한 속성으로 성공을 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 그래서 그런 책들처럼 저는 이 가치를 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취자. 약간 초점과 비슷한 느낌이죠. 성취자는 어떻게 설명이 써있냐면, 성취자는 당신의 추진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은 하루가 늘 0, 제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을 성취해내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도 되게 그 당시에 저의 성향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강점이에요. 하루에 딱딱 해야 되는 일, 그날 뭐 인적성 몇 개를 맞았고 어떻게 틀렸는데 어떻게 개선할지를 제가 딱딱 이렇게 공부하면서 익히고, 그리고 자소서를 어디까지 써서 어디 회사를 지원하고 얼만큼의 일이 딱 진척되고 마무리가 되었는지 이거를 좀 타임라인을 체크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번째로는 질서라는 테마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질서는 디시플라인이라고 해서 당신의 세계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장기적인 과제를 구체적인 일련의 단기 계획들로 나누고 부지런히 각 계획을 실행한다. 이거 좀 비슷한 맥락이죠. 당신이 반드시 깔끔하고 단정한 것은 아니지만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 인생이란 본연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당신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책임이라는 테마가 나왔는데, 이거는 responsibility이고, 요 마지막 성향은 저한테 바뀌지 않는, 잘 변하지 않는 성향으로 작년에 했을 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책임인데요. 제가 한 6년 차로 지금 일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 제일 좀 팀장님들한테 연말에 받는 그 피드백이, 하나는 되게 침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감이 강하다. 이거 두 개는 항상 어떤 팀장님을 만나도 동일하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변하지 않는 이 일할 때의 특성이기도 한데, 저는 하겠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한다. 크든지 작든지 당신이 일단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끝날 때까지 심적인 의무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또 지금부터인데, 2019년에는 그럼 제가 어떤 게 나왔냐면, 아까 첫 번째가 포커스 초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 딴판의 것이 나와요. 작년에 했을 때 제 첫 번째는 수집이라는 테마예요. 수집이 이제 한국말로 풀이할 때는 다 조금씩 다 다르게 필요해서 좀 다르게 풀이를 해가지고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옛날 책에서는 탐구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인풋이라는 강점인데요. 이 인풋이라는 강점은 뭐냐면, 당신은 탐구적이다. 당신은 물건들을 수집한다. 단어나 사실들, 책 또는 인용문 등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무엇을 수집하든 그것은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당신은 수많은 것들로부터 흥미로움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면 그것은 꼭 당신의 이론들을 더 세련되게 다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료 보관소에 더 많은 정보를 넣어두기 위해서다. 혹시 여행을 좋아한다면 이것은 각각의 새로운 장소마다 신기한 물건들과 새로운 사실들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책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해서 제 브이로그들이나 제 채널의 컨셉 자체도 그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뭔가 막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책을 많이 읽는다 이런 것보다도 책을 읽을 때 모르는 세계를 저는 확장하는 거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그 본질이 여행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막 뭔가 럭셔리 여행이나 막 되게 비싼 호텔에서 묵고 이런 걸 저는 좋아하기보다도 되게 현지식처럼 한번 살아보고 되게 심플하게 금방 갔다 금방 오는 그런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보는 시각을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이 수집의 특성과 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앞선 포커스라는, 막 내가 아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막 흥미로운 거는 내 목표에 맞지 않다면 다 배제해버린다. 막 5년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저의 딱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 세계 안에서 저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칠 때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저의 좀 더 본연에 있던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서 발현되는 새로운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수집의 특성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20대 초반에 지금처럼 혼자 하는 여행을 좋아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혼자 할 때 그래서 이제 의미를 느끼는 게, 막 누구랑 꼭 막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뭔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여행이 좋다기보다 제가 여행을 떠나는 진짜 좀 목적은
보지 못한 세계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뭔가 그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혼자 여행을 해도 전혀 막 뭔가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이러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혼자일수록 그런 문화는 더 체득하기가 좋기 때문에 둘 이상이 가면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사실 시간을 보내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가는 거고 그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제 두 번째, 최근에 했던 그 두 번째 테마는 지적 사고라는 테마였는데 이거는 인텔렉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인텔렉션이라는 테마는 당신은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정신활동을 좋아하며 이런저런 생각으로 두뇌 활동하기를 좋아한다. 가령 문제를 풀거나 사상을 발전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할 수 있다. 당신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이런 시간이야말로 명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자신만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기도 하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면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에게 답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되게 비슷한 맥락에 좀 얘기 드리고 제가 이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책 소개해드리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해가 되는 그런 설명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인디비주얼리제이션, 개별화 똑같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성향. 그리고 네 번째 성향은 배움, 러너이라는 테마였어요. 이 배움이라는 테너는 여기서 옛날 책에는 학습자라고 풀이를 해뒀는데 당신은 배우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관심 분야는 당신이 가진 다른 테마와 경험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 당신은 항상 배우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낍니다. 이 말도 너무 맞아요. 제가 그래서 책이나 여행을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무지에서 알무로 꾸준하게 계획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활기를 얻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책임, responsibility는 그 이전에 저의 성향과 같았습니다. 2014년에 저는 초점, 개인화, 성취자, 질서, 책임 이렇게 5가지였고 그리고 지금의 저는 수집, 지적 사고, 개인화, 배움, 책임 이렇게 5가지였잖아요. 근데 책에 보면 이 각각의 테마에서 그 테마의 장점을 살린 직업군을 가진 분들의 어떤 코멘트 같은 게 나오거든요. 초점이라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판매 담당의 중역, 행정 직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성취자는 여기도 판매원이 있었고 응급실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질서 영역에는 호텔 지배인, 여기도 판매 담당 중역, 그리고 총무부 관리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각각 그 당시에 어떤 저의 강점을 살린 일의 직업군에는 판매가 진짜 있구나. 판매를 할 때 뭔가 그 세일즈 목표를 딱딱 일별로 짜놓고 하는 거가 되게 필요한 업무고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책과 여행을 좋아하는 브랜드 마케터인데 이 수집 테마에서는 첫 번째로 작가라는 직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 담당 중역, 그리고 세일즈맨도 나왔고 두 번째, 지적 사고 테마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여기에도 마케팅 중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움 테마에서는 편집장, 사업부 중역, 경영 컨설턴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와 지금의 제가 같은 사람이지만 그동안 다른 것들을 더 경험하고 또 성장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좋아하는 것들이 되게 강한 저의 강점 혹은 성향으로 발현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작가라는 이런 직업군도 내 성향에서 되게 맞구나. 그리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맞구나. 이런 거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ENFJ라는 성향을 그 MBTI에서도 가지고 있을 때는 뭔가 이런 막 성취하고 막 사람들하고 더 많이 사람들 틈에 있는 일들? 그 현장 업무도 그렇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을 응대하고 고객 응대를 하고 이러는 일인데 그때는 이 ENFJ 성향이 맞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또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또 세계를 확장하고 배움을 얻고 이러는 과정이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채우는 사람으로 조금씩 더 변경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INFJ라는 성향 안에서 이러한 어떤 취미 그리고 제 직업을 갖는 일들이 좀 도움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한 이제 5년 후에는 또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지금은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이렇게 수집하고 배우고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저를 개발하는 과정인데 이게 어떤 발전적인 효과를 정말 낼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강점이라는 거를 같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이 강점을 활용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길과 맞다면 더 확신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길과 좀 다르다면 약간 이렇게 좀 재정비하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꼭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혹시라도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또 재미있는 것들이 또 더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언급하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